4월 26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와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호조와 영국의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며 우려했던 트리플 딥을 면하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2%, 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며 트리플 딥 공포에서 벗어난 데다 미국 기업 실적과 지표도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17%, 0.95%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0.06%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을 기록하며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추세치인 4주 이동평균 건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고용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경제가 올 1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높은 0.3%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1% 성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경제는 우려했던 트리플 딥을 면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하루 잠깐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는 또다시 소폭 올라 마감됐습니다.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이 모두 호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독일 분데스방크가 22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의 상승폭은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950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해줬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장중에는 높아졌지만 560 밑에서 살짝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혼조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용 지표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도 모두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고용 그리고 기업의 어닝 실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다지 크게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복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3만 9천 건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월 이후에는 가장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상치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만큼 지금 경기 회복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 실업률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통화량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정책 자체가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일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택배 회사죠. 그래서 UPS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택배회사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UPS라든지 아니면 피덱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지금 더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UPS에 대한 물량 증가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구나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손모빌이 지금 시총 1인데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호조를 보였는 반면에 석유라든지 가스 생산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꼭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의 수요가 예상외로 부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경기 부양 관련 모멘텀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1.5% 정도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뭐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독일에서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의사도 있었고,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존재를 하는 그게 다음 오늘 밤에도 다시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 정리해보면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어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은 바로 자동차주였는데요. 현대차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기아차가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을 또 보니까 현대차가 브라질에서 24,000여 대 정도 스위치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우리가 매출 구조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시장에서 리콜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가 지금 매출 구조를 보시면 브라질과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미국, 유럽 뭐 이런 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리콜 사태는 브랜드 이미지 내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재료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가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수요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의 판매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수요 자체가 지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수요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서는지 여부를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1차 밴더 그리고 2차 밴더 회사들에 대해서 가격 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업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를 처음으로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자체를 조절하게 됩니다. 인건비 감소 아니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공장 가동률 자체를 조금 낮췄죠. 그런 부분에서 2분기에도 또다시 이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엔화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08년 10월 달부터 최저가에서 지금 최고가까지 거의 뭐 760%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2012년 5월 달을 꼭지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좀 내려오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가 환율 부분을 같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 부분은 달러 대비해서 뭐 원엔에 대한 기준을 좀 나타내는 건데, 일단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길게 한번 보시면요. 위로 갈수록 이제 약세 국면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강세 국면이라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엔화가 좀 약세죠. 그리고 밑에 원화가 조금 강세 국면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그때 현대차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화의 어느 정도 변동성도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원화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 그리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었죠. 하지만 2008년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원화는 약세가 되고 엔화는 강세가 되었죠. 이런 관점 자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관점, 엔화는 다시 한 번 더 약세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화는 강세 국면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차가 꾸준하게 실적을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반등 추이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엔화의적인 부분 자체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래서 네. 차라리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을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단기적인 반등 관점으로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예, 야구에는 NC 다이노스, 네. 그리고 주식에는 NC 소프트가 있죠. 예. 그래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김택진 회장이 자수성가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 자수성가 대열에 올렸던 게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니지라는 게임이었는데요. 1분기에 지금 NC 다이노스가 개막전을 들어서 지금 프로야구를 시작을 하면서 1분기에 이벤트성 재료를 상당히 많이 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리니지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40%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 우리가 리니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 한 자루에 보면 몇천만 원씩 하죠. 그래서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도 많던데, 그런 게임을 보시면 게임에 대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중국에서의 1위를 하는 게임조차, 지금 MMORPG 같은 경우에도 네. 몽환 서유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도 2D거든요. 게임 그만큼- 상당히 잘하시네요.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예. 예. 제가 게임을 즐기진 않고요. 대신에 네. 시청자분들에게 그만큼 정확력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의 매출 자체는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출 또한 더욱더 성장될 수 있는 점, 그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38만 6천 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은 하던 자체에서 기간에 지금 모토 자체가 저점 매수거든요. 그리고 낙폭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쯤은 크게 반등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 자체를 우리가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예. 하단에 있는 16만 5천 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로 정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8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다음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5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으로 NC소프트 받아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의 관심 업종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말씀해 주셨던 풍력 관련주 태웅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23일 신고가 경신주로 추천해 주셨던 이미지스도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어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한가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 두 종목 오늘 AS 받아볼게요. 자, 오늘은 AS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태웅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웅은 어제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반등을 하면서 26,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중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위쪽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눌림을 주게 되면은 재매수를 약 24,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는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21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좀 강한 상태라서 흐름이 좋긴 하지만은 이격이 많이 벌어진 관계로 한 번 더 오를 때는 차익 실현을 한번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은 갖고 계신 경우라면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올 때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네,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두 종목 더 있는데요. 코렌텍 그리고 이지바이오 이 두 종목도 한번 AS 받아볼게요. 예, 코렌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절용 의료 임플란트 쪽에 추천주였는데 일단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하고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점수를 많이 얻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로서는 25,000원 목표가 제시를 했었는데 어제 장중에 25,4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은 제 판단에는 실적이나 아니면 미국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꾸준하게 추가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줄 때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갖고 가실 수 있다면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재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대략적으로 한 23,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 가격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도 어제 추가 상승이 다시 한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상승이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종목도 이제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흐름은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네. 단기간에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위쪽으로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지바이오도 일단 지금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슈프리마도 있었고요. 넥스지도 있었는데 이 두 종목도 좋습니다. 예, 슈프리마는 어제 박스권 돌파가 나왔죠. 예. 계속 좀 시간을 끌었었는데 주가가 결국은 23,000원권 박스권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상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를 하는 이 모습 자체는 제가 저녁 시간에 월요일마다 강좌를 하고 있는 박스권 돌파를 하는 그 돌파 패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대응 좋고요.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목표가까지는 한번 홀딩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넥스지가 지금 주가가 점으로 날아가고 있죠.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이제 M&A 때문에 재료가 발생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뭐 M&A 관련주를 노릴 때는 항상 이런 진행을 꿈꾸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고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크게 출렁거릴 때 네.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쭉 AS 해드린 종목들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M&A 관련주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이미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AS 받아볼까요? 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넥스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데요. 내용 자체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저평가된 부분이 사실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네. 뭐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추가 반등이 좀 더 강하게 한번 더 튀어나올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매도 목표치는 4,250원에서 4,3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종목들 AS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함께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을 살펴볼게요. 오늘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소 쪽에 낙폭 과대 종목들, 그다음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은 전부 다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주식은 안 오르는 데서 크게 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수익에 대한 안정성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 전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의 유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타이밍이라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5,500원 정도 그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잡도록 하시고요. 네.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종목 AS 해드렸고요. 관심 종목으로 현대 하이스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산 앵커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950까지 단숨에 회복하면서 300일선을 뛰어넘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어제 제가 한번 시작했는데 302대평의 저항을 한번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예. 막판에 이제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900 깼을 때 뭐 전부 피관론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80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죠. 예, 80포인트까지 갈 것이라고 했는데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제 안 쉬었으면 한 번은 쉽니다. 한 번은 짧게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 단기 매매 하실 분 실제로 어제 그 분봉 보면은 단기 매매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분봉인데 3분봉 고점 매도 저점 매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 선물이 종가에 크게 땡겼지만 어제 푸장이었습니다. 푸장이었는데 어제 고점 매도 후에 저점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만 종가가 워낙 강함으로써 주가 상승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장중 조정으로 계속하는 종목들이 장중 조정이 지속되는 모양보다 하루는 반대급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1980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간다고 여러분한테 이미 분명히 이미 보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만은 한 번 짧은 소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나기를 잘 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소나기 피하는 방법이 아마 심리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도 자체가 지금 60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심리도가 과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302대평의 관통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를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우리 방송에 좀 때렸더니만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자동차주가 내수 자체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하락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자동차주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국내 그 노조의 생산성 이 문제는 한번 제가 볼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이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에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 견인해서 자동차주가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저는 전기전자주 특히 전기전자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주 사실 때는 전기전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큰 그 변곡이었죠. 어제 큰 변곡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BWI의 작은 추세는 지금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BWI 본격적인 큰 추세는 BWI가
상승을 그릴 때 큰 시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시세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주가를 자세히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주가의 매물 국면을 보면 여기 26%고 여기 15%고 합치면 40%, 43%입니다. 거의 한 45% 되는데 아직까지 양기운보다는 음기운이 더 많거든요. 음기운이 많다는 것은 외국인이 아직까지 돈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운과 음기운을 여러분 영하게 보시고 지금 사생 결단 시기입니다. 사생 결단 시기가 그래서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강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1,100원 이하 가야만이 주가의 상승이 보일 것이다. 이제 1,100원에 근접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 주가에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상해 증시가 굉장히 우리에게 탄력 붙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주식이 미국 4대지 중에서 반도체 주식이 신고가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계속 일단 1980 가까이는 상승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900개 있을 때 전부 비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 지금 자리에 쓰는 바닥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식 사셨으면 이미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고 제가 그때 여러분이 1차 목표는 선행 스팬 1, 2차 목표는 일단 선행 스팬 기준선 3차 목표는 제가 여러분들 때 선행 스팬 2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목표대로 움직이나 안 움직인다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일목균형표를 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5분의 특강이 앵콜 특강이 5분의 그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MACD 오실래 있다가 골든크로스 났지만 골든크로스 자체가 음전한 아래에 있습니다. 음전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음전한 아래에서는 주가 상승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정이 한번 받을 것이다. 영선 이상 올라가야만이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는 공격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은 계속 공격적으로 있지만 신규 매수나 신규 선물 매수는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개인들 자체가 지금 선물이 없어요. 개인들이 그 사이 2조 5천억 같은 분들이 타 방송 보고 아우 방송이나 검은 토마토 보고 선물 콜 사랄게 콜 사가 깡통 푸 사랄게 푸사 깡통 해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간 외국인가 기관이 사생 결단식 결론은 뭡니까? 사생 결단식이라는 건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저는 1980까지는 주식은 무슨 수를 가더라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전에는 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장자체를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괜찮아요. 제가 분명히 했죠. 층층이 쌓여있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간 모든 우리나라 지표가 선물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선물에 연동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물 배우실 분 계속 4주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2호선 신촌역 대신증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선물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일단 피봇으로 봤을 때 오늘 장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쉬어가는 자리가 장중에서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요즘 장 자체가 워낙 이상하지만 정석적으로는 공격적인 추매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 자세는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상해종합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선물을 봐야 되겠죠. 상해종합 증시. 상해종합 증시. 어제 주가도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상승하지 않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은 팥빠진 찐빵과 똑같다. 삼성전자와 선물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쌍두마차에 오늘 상해종합 증시의 반등이 있다면 금상첨화로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장 자체가 삼성전자에 참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여러분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코스피 상승의 반면에 어제 코스닥 자체는 주가가 거의 물을 먹는 그런 부분이고 심리도가 50 변곡점 아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현금화에 줄여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한치 앞을 내볼 수 없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1980 60포인트 이평 자체는 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60일 이평 자체가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반등하고 이틀 있으면 60일평이 반등을 합니다. 60일평 반등하면 주가 장세는 캔들 차트는 60일평 위까지 분명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장이 분명히 좋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1970포인트 이상 넘어갈 때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은 복지부동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이어선 대신증권 신천 지점에서 4시 반에 보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음 신장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300일선을 뛰어넘었다는 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말씀해 주시면서 1980까지 오른다는데 전망 변함없다 유지하셨습니다. 자동차주의 반등은 단기 쪽으로 무게를 두시고요. 전기전자 쪽으로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도 장중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부담 있는 흐름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 그 상한은 197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차입니다. 예.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 차량 부문의 매출이 85%, 차량 할부 금융 및 결제 대행 업무의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 부문의 매출이 10%, 철도 차량 제조 및 기타 매출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현대차 1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이 다수 상승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90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1만 원, 2차 목표가는 22만 원입니다. 그동안 현대차 사서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일부러 한번 추천했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현대차,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 2월에 추천해 주셔서 이미 목표가를 한번 도달해서 지난 4월 14일에 한번 AS를 받았었고요. 이때 절반 물량으로 들고 가자, 절반은 수익 실현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절반 물량으로 5,000원대 후반에 매수해서 8,000원대까지 왔습니다. 30% 정도 수익이 낸 상황인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일주일 전 제가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 보유하라고 했는데요. 약 17% 정도 수익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총 수익은 거의 27%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약 2달간에 걸쳐서 약 27% 수익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북한발 리스크와 일본 엔화 약세 등 이 기간을 빼면 거의 한 달 만에 장중 27% 이상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추천했는데 이 2달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힘들어도 버텨야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2달 만에 30%, 그래서 이제 북한발 리스크 빼면 한 달 만에 30% 나왔는데 기다려야 좋은 주식 사서 기다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주식을 사서 잘 보유하면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전업하신 분들은 시장과 종목을 쳐다볼 때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상승 안 하면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이것이 곧 주식이고 인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 돈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시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한 달 버는 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손 한 번 까딱하고 10% 수익을 낸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니 항상 시간과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 사서 시간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돈과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 훌륭한 사람, 재벌들도 마음과 시간을 잘 못 다스려 폐가 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TV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판사 앞에 나온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자산이 아마도 수천억, 수조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분들도 마음과 시간을 잘 못 다스려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항상 마음과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주말인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거든 일부 챙기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저희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입니다.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전라남도 광양에서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방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확정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영업이익이 8조 7,8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제1기획을 꼽았는데요. 국내 광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광고 성수기인 2분기에 진입하면서 광고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외 부문 안정적인 성장세 시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점검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대림산업을 꼽았는데요. 유화 사업 부문의 호조와 판관비 절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다양한 사업 부문 보유로 실적의 안정적인 성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를 꼽았는데요. 원화 강세, 인센티브 증가, 주간 2교대 실시에 따른 주말 특근 차질 등 우려 요인이 존재하지만 주말 특근 재개 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5천 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KSS 해운인데요. 1분기 말 신규 선박 인도돼 2분기 이후 신규 선박 인도 효과가 실적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정했는데요. 갤럭시 S4 효과를 기반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13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의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알아보고요. 관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MC 시화지점의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금요일장의 체크포인트와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장중 내내 강세 흐름을 보였었다가 이제 20여일 만에 거의 195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일단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주가 좀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기관 쪽에서의 좀 매수세가 눈에 띄는 상황이었죠. 일단은 반등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다소 조금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재와 산업 섹터 같은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최근 중국 경기 우려 그리고 이제 원재재 가격 급락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다소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2분기 전망도 썩 밝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이제 전망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지난해 2분기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도 좀 노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낙폭이 컸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으로 제일기획이 들어와 있던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일기획 같은 경우 일단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일단 1분기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5,639억 원, 전년 대비 3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2% 증가 181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1분기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국내 경기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좀 호조세를 보였던 이유를 좀 짚어보면 일단은 안정적인 기존 광고주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광고주들의 이제 광고 집행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 부분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는 9.1%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50%가 넘는 고성장을 보였었죠.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성수기인 2분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큰 성장은 노릴 수 없겠지만은 안정적인 성장을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 증가가 이어짐으로써 이제 동사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조금 시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동안 해외 쪽에서의 어떤 이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소규모 M&A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차 올해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폭의 조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장중에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일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에서 펄을 25부에 적용했을 때 목표가가 3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주가 3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제일기획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56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단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다시 560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상지수는 561포인트로 어제보단 0.4% 정도 올라온 지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금요일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들어볼 텐데요. 방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은 발표됐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또 그 위에 이제 종목들도 많은데요. 오늘 뭐 기아차의 실적 발표부터 SK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중 FTA 5차 협상이 있다라는 것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하얼빈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이제 10월달 경주에서 열렸던 제4차 협상에 이은 그 협상으로 이제 6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첫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국은 위지에나 상무부 부장주리는 이제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님들이 이제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 창업자이자 현 최고 경영자인 레리 페이지가 26일, 그러니까 오늘 방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이번 레리 페이지 구글 CEO는 이번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 또 최문기 그 미래창조부 장관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 또 SK텔레콤 그리고 주요 정보기술 업체의 경영진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창 메탈이 상호 변경이 있는 날입니다. 대창 솔루션으로 바뀌고요. 또 RNA 산미는 네이처설
네이처셀로 사고가 변경된다는 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건설주로는 뭐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삼성전멸화학, 그리고 호텔신라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져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이제 예비치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 뭐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 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은행이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이제 하면서 앞으로 된 이제 향방에 대한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195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61포인트로 이제 출발을 했는, 예상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코스피에서는 1945포인트, 자, 이 구간대에서 좀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뭐 현대차, 기아차, 소외주들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소재 쪽과 자동차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결국에는 선호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소재 쪽, 자동차 쪽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 일단 1945포인트로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 여전히 수급 주체는 불안정합니다.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또 중소형주들이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945포인트를 안착을 시켜놓은 주체를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결국 리더주들의 반등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 것인데, 결국에는 대형주 혼자 가는 것보다는 중소형주와 같이 어울려져서 가는 그런 상승이 나와야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고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리더주들이 계속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소형주들의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장세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황의 툴을 변동시키지 않고 결국 1890포인트와 1945포인트 박스권 등락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최소 3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고 추후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장 출발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